7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일제히 비난과 비판의 포문을 열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까지도 그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분쟁 지역에 한국 대통령이 왜 가느냐?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부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것을 신냉전의 분위기를 강화하는데 한국이 왜 일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 비례대표 출신 의원 이런 데 안 빠지고 이 공격수로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한 것은 조국과 민족을 이번 청주의 그 지하차도 사고 난 궁평 지하차도, 조국과 민족을 궁평 지하차도에 밀어넣는 꼴이다. 아주 극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들은 거기에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한국 대통령이 거기에 참가하는 것은. 그리고 러시아는 결국은 한국에 적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대체로 이런 논리로 윤 대통령 방문을 평가절하하고 동시에 이를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침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6.25 때 북한이 이 중국과 소련의 힘을 배경에 얻고 선전포고 없이 그냥 침공한 것과 같은 사례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6.25 때 북한의 불법 남침에 대해서 유엔이 총회에서 참전 결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은 서방 자유우방의 여러 나라들이 6.25 전쟁 때 한반도를 바라보던 특히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취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국가들이 그 키이우에 직접 방문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성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G7 국가에 등극한 이상 이런 자유우방과의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흠집낼 거리가 있으면 그냥 막 쏟아붓고 퍼붓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미국의 공화당 출신 텍사스 상원 의원 출신 코소포 의원이 방문했을 때 그는 차차기 대통령 후보에까지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인데 그 면전에서 1910년 한일 합방은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거나 응원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건 미국의 책임이다. 그건 역사적 사실하고는 맥락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이재명은 이번에는 이게 분쟁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6.25 전쟁과 똑같은 그 상황인데 단순한 티격태격하는 분쟁 지역에 한국이 왜 끼어드느냐. 이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영국의 총리, 독일 총리, 캐나다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이게 나토 가맹국의 유력한 모든 지도자들이 키이우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군사적 원조의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원조에 딱 한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응원할 수 없다. 살상 무기. 그러니까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이라든지 구호물자라든지 부상병 치료를 위한 의료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공급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키이우를 윤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은 새로운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로서의 자유우방 체제와 질서 속에서 그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그것이 국격을 오히려 상승시켰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하는 이런 걸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저런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외유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갔다. 이건 정말 망발입니다. 이게 위험지역에 가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과 동시에 그리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그래서 현지에서 그 치밀한 보안 유지 속에 이루어졌던 그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이 방문했을 따름인데 이걸 두고도 공군 1호기를 타고 나토 회의에 참석한 김에 그 외유 기간을 편하게 늘리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위험을 무릅쓴 이런 외교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한다.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이 태도를 보면 이 민주당은 우리 헌법 체제 아래서 정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세력으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같이 할 세력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은 이게 대한민국을 같이 할 민주당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오늘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회의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되었습니까? 어떻게 건국되고 그리고 어제는 재헌절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헌법이 어떻게 제정되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새로운 G7 국가에 등극하게 됐는가?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의 강경파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80년대 운동권 출신 이른바 586 세대들은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적 태도를 취하고 문정권 5년 내내 그런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펴와가지고 국제적으로 결국 고립 정책을 한 셈인데 이들은 이 대한민국 헌법의 생성 그리고 이 헌법의 틀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태도를 취하고 그 정책을 펴서 정권을 유지하고 그 지지 세력을 모으는 것은 그것이 한 실질적으로는 이 구호지만은 그걸 방편으로 자기들 세력을 쌓고 그래서 그 틀을 위해서 일어서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비서실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해먹었지요. 부정축제 했지요. 곳곳에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먹었다. 그러니까 해먹는 방법으로서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을 표방하고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이건 사악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서 깃발을 꽂고 김정은 천하가 된다 이러면 문재인 일당과 민주당 강경파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책을 펴는 쪽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 편안하게 자리 그대로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습니까? 지 할아버지가 한 관례대로 김일성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박은영, 연안파 최창익, 소련파 누구, 허가이 모조리 학살해버렸어요. 그것이 6.25 전쟁 끝나고 1956년에 종파주의를 건절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파는 무조건 학살했어요. 김정은 세상이 되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이 역설적으로 왜? 자리를 줄 게 없다고. 또 자리를 준들 여기 대한민국 체제 아래서 이 자본주의적 질서 아래서 온갖 향락을 누리고 부정축제까지 한 사람들이 갑자기 김정은 체제에 적응할 리가 없다. 그러면 뒤로 돌아앉아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뭐
대우를 해주느냐 설득하느냐 필요 없다. 할아버지처럼 그냥 죽여버린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싹쓸이 해버렸어. 박은영이 그냥 개구리에 가다가지고 고문하고 싹 죽여버렸어. 그냥 죽여버렸어. 약산 김원봉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 그랬죠. 그냥 죽여버렸어. 김일성이 이를 갖다 비난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틀을 지키고 그리고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의 위상에 맞게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헐떡기 하는 거, 이것을 국민인 우리가 지켜줘야 돼. 국민인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 시기에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망발을 부릴는지 또 어떤 비난과 비판을 퍼부을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국민을 우리가 두 눈불을 뜨고 이 민주당과 극렬 세력들의 행태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